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조선해양 볼게요. 한국조선해양. 오늘은 그냥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흐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가 분석을 하는 이유는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신규 진입을 위해서 어떤 점을 살펴봐야 되는지, 뭐 이런 점을 체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주가 분석을 할 때는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시지만 이렇게 차트 분석 자체가 가격 분석이라고 하죠. 가격의 흐름을 나타나는 거니까요. 수급 논리라든지 지지와 저항, 어떤 가격에서 주로 지지를 했었는지 저항이 있는지 뭐 이런 걸 체크하는 게 차트 분석이라고 회사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내재적 가치라고 하죠. 그다음에 전망은 어떠냐 뭐 이런 걸 보는 게 하나의 기본적 분석이라고 또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상황에서 어떤 업황은 잘 나가고 있죠. 잘 나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업황 쪽에 속해 있다면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슈 정도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자, 주가 분석을 하는 방법이 어느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보게 되면 이유 있는 분석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대우조선해양을 하나씩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연봉을 볼까요? 연봉을 보게 되면 그동안 1996년서부터 지금까지 약 한 25년가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어때요? 2004년, 5년, 6년 갈 때는 가파르게 한번 성장을 했었죠. 이렇게. 그러다가 2014년께 이렇게 떨어지면서 지금 한국조선해양은 이렇게 박스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둘, 넷, 여섯, 한 7년간 박스권에 머물러 있죠. 관건은 이 박스권을 돌파해 주느냐, 아니면 이 박스권을 이탈해 줌으로 해서 하락이 지속될 것인가,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건데요. 어쨌든 장기간에 걸쳐서 횡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쩌면 반등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누군가가 도저히 희망이 없으니까 버려나가는 과정일 수도 있겠죠. 어느 쪽이 맞는지 맞다 틀리다를 우리가 분석할 수는 없지만 추정적으로 앞으로 주가 전망이 어떤지를 한번 월봉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월봉으로 넘어가 보면 이게 연봉에 있는 파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연봉을 이렇게 보니까요. 쭉 당겨 보면 최근에 2014년서부터 2015년, 16년까지 이어지는 이 자리 가격대, 즉 7만 원대 가격을 7만 원과 8만 원대 가격을 유지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고가가 낮아지면서 2010년도 10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하향 쪽으로 흐름이 이어져 왔었죠. 그러다가 올해 작년 말부터는 이렇게 흐름을 바꿔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아직 바꾸진 못했지만 굉장히 이탈하지 않은 면이 근 한 5, 6년간 정도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또 여기도 못 넘어가요. 이렇게 여기도 하나에 또 보게 되면 2013년에 저항값이었던 자리가 지지값이었던 자리가 지금은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또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래쪽에서는 7만 원이라고 하는 마지노선처럼 여기는 가격선이 하나가 있고요. 위쪽에서는 이렇게 한 16만 원 선에서 이렇게 더 이상 못 간다. 이걸 넘어가려면 어떤 모멘텀이 있어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 그런 면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니까 주가는 약간 밀리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주봉으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주봉으로 왔더니 흐름 자체가 이렇게 2017년서부터 이렇게 내려왔던 흐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보입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잘 보이죠? 그러다가 작년부터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우상향으로 좀 틀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이 현격히 보이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려온다면 이 가격, 즉 12만 원에서부터 여기 얼마죠? 9만 원 사이까지는 가장 튼튼한 지지대가 가려고 하는 형국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걸 좀 더 크게 그린다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놀림을 주고 다시 한번 이런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해보는데요. 물론 뭐 꼭 저렇게 되는 것만은 아니니까 다음 단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파동이 있어서 우상향으로 갈만한지에 대한 실적 여부 좀 더 봐야 되겠죠. 자, 일단 한국조선해양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대형주죠. 운소 장비.
K 코스피 200에도 편입돼 있죠. 시가총액이 한 9조 정도 돼요. 9조. 지금 뭐 오늘은 거의 보합권이니까 9조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뭘 보냐면 한국조선해양이 그동안 어떻게 수익이 잘 나고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조선해양 플랜트 선박용 엔진 이런 쪽이고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분기 실적을 잠깐 보게 되면 작년 3, 4분기, 4, 4분기 그리고 올해 1, 4분기 요거는 뭐 2라고 써 있는 건 최근 3개월 증권사에 발표된 평균제 전망치인데 요거는 뭐 제외하고요.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 꾸준히 그래도 3조 4천억, 3조 5천억, 3조 6천억 꾸준히 잘 유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부분이 작년 2020년 후반기부터 시작된 주가 흐름이 어쩌면 조금은 성장하고 있었으니까 이 흐름이 거의 매칭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흐름상을 보게 되면 연간 실적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니까 15조, 13조, 15조 정도 꾸준히 거의 비슷한 그 매출액 구조를 갖죠.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조금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는 잘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종목이 한 번에 훅 하고 내리기는 어려워 보이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에 아까 봤겠지만 연봉에서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거 넘어가려면 어떤 주가가 띄우기 위해서는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뉴스가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보게 되면 어닝쇼크 한국조선해양 어닝쇼크 2분기 영업손실이 8,973억이 이른다. 그런데 쭉 보게 되면 이거는 뭐 예견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용이 후판 가격 급등 여파에 따른다. 그 다음에 계속 그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근데 이거는 아마도 예견이 많이 돼 있었던 걸 거야, 아마. 뭐냐면, 최근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주가에 미칠 때, 예견돼 있다라고 제가 이런 얘기 드렸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정도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한번 볼게요.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에 굉장히 잘 나갔었어요. 그죠? 2017년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는 주가가. 근데, 올해 들어와서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거? 이미 이때부터 언제부터냐면 저 꼭 찍었던 5월 달에 4월 달에 정점을 찍고 5월 달에 정점을 찍고 밀 때부터 이 주가의 흐름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보통 주가가 저런 부분 때문에 발목을 잡으면 이런 정도까지 못 올라가고 주가는 이런 데서 머물러서 그냥 뭐라고 그럴까 여기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됐었잖아요 여기. 그래서 이게 매물로 작용했던 거래인데 이걸 통과시켜 놨잖아요 지금. 이런 면에서 보면 뭔가 싶은 거죠 영역을. 물론 이제 그건 제 생각이고 이 되는다 후반영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알고 접근을 하고 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매출액 구조 자체가 쟤네는 뭐 뭔가 있었을 거야 믿는 구석이. 제가 왜 뭐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걸 맞추기는 어렵죠. 구체적으로 맞추기는 어렵죠. 근데 오랫동안의 그 시장의 주가의 흐름을 이렇게 열심히 많이 보다 보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요. 이 차트에서 나타나는 가격의 지지하장을 형성하면서 갈 때는요. 이상하게도 느닷없는 이야기 가끔 나와요. 근데 그러다 보면 상쇄시키는 또 이야기가 또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안정적 수급 잔고 확보 뭐 보세요. 이런 이야기가 공존하잖아요. 이렇게 뭐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얘기지만 또 뭐 흑자 전환 또 얘기 나오고 막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이제 공존한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주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가끔 하게 되죠. 어떤 얘기냐면 악재 세계는 강력한 호재 하나가 되고 호재 세계는 강력한 악재가 된다 이런 얘기를 주식시장에서 간혹 하게 되죠. 이 얘기는 나오다 악재가 다 나왔어요. 나오다 그러다 보니까 더 나올 게 없어요. 그냥 좋은 일만 남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좋다 하도 좋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나쁜 일만 나오겠다. 그러니까 주가는 이미 좋은 얘기가 나오는 과정 속에서 선반영하면서 꺾이기도 하고 반등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형 대표가. 그래서
우리가 주식 얘기를 할 때는 정답은 없잖아요. 수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쨌든 한국조선해양을 생각하고 있다. 신규 진입을 노린다.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 빨간 선 이게. 그러니까 여기를 깨지 말아야 되고 저점 대비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12만 8천 원인데 빠져도 여기 10만 원대는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더 이상.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이 10만 원을 깨지고 내려가게 되면 이 저항이, 그러니까 이 지지가 트렌드의 저항이 지지로 바뀌어놨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한두 번 형성된 가격대가 아니죠. 10만 원대가 이렇게. 그러면 지지가 있죠. 그러니까 저항이 지지로 바뀌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 지지선 있죠. 그러니까 이 속도로 온다면 여기 10만 원은 깬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지지대가 다 깨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을 잡기에는 이 10만 원 가격대라고 하는 부분은 되게 의미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향후 주가 전망은 저는 그러면 10만 원을 기준을 가지고 황 대표 저한테 해보라고 그러면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재성 얘기가 나기보다는 저런 거는 이미 여기서 주가가 보시겠지만 이렇게 밀리면서 반영됐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걸 기회로 삼아서 눌림이 형성이 돼서 나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낙관적으로 보고 우리가 주식을 사겠죠.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부분을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주가 분석을 한 거죠. 그리고 내용하고 전체적인 흐름하고 매칭을 시켜보면 10만 원대라고 하는 이 기준은 매우 중요한 자리로 보인다는 거죠.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흐름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눌림을 주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판단하고, 만약에 저런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10만 이탈을 내온다 그러면 저항으로 바뀐다 해서 여기서는 가지고 있다면은 비중을 줄이거나 다음 길을 노리도록 해봐야 되겠죠. 자, 한국조선해양 이런 식으로 보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10만 원만 깨지 않으면, 근데 지금 12만 9천 13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30% 리스크가 있죠. 그러니까 신규 진입을 노린다면 지금 섣불리 잡지 말고요. 조금 더 밀려주고 지지하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턴하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준에서는 현재 가격은 좀 너무 멀어 달렸다가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당연히 16만 원에서 전고점이 18년만 권원까지 충분히 열려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왜냐면 우리가 흐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 공간이, 펼쳐져 있는 공간이 이렇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고 좀 느리게 움직일 거야. 그죠? 무게가 좀 있어서. 그래서 이 공간, 동그라미 친 공간, 즉 10만원서부터 18만원까지 공간을 보면서 진입은 좀 느리게 하고요. 가지고 계신 분은 조금 인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